안녕하세요. 10미닛 시리즈 처음 배우는 점프의 33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정력 분석과 관련한 그 세 번째 영상으로서 아주 많은 공정 변수들에 대한 공정력 분석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영상에서는 특정한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 캐퍼블리티 플랫폼과 컨트롤 차일드 빌더 플랫폼과 같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프로세스 스크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많은 공정 변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 역시 그 점프에 제공하고 있는 그 샘플 데이터 폴더 내에 있는 그 세마이컨덕터 캐퍼블리티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불러오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 앞쪽에 있는 lot id, wafer id in lot id, site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웨이퍼의 정보에 관련된 것이 되겠고, 그 오른쪽으로 npn1부터 pnp1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로 이 공정의 변수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 테이블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컬럼 정보를 보시면 일단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룹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룹 이름을 보면 모두 128개의 공정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로우 정보를 보시면 1455개의 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128개의 공정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일단 무조건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혹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걸러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 위에 컬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컬럼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컬럼 뷰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 뷰어를 선택하면 자, 다음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상자에 그 좌측에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룹 변수 이름이 따라 있는데, 자, 이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show summary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각 공정 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과 편차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왜 이러한 값들을 출력을 했냐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을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소값과 그 최대값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열에 들어있는 값들이 다 동일한, 즉 한 가지 값만 들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정력 분석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민과 맥스의 값이 동일한 그런 공정 변수 같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 있는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 값이 같은 공정 변수를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이 컬럼 뷰어의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은, 즉 그 열에 어느 열에 동일한 값이 들어있는 그런 열들을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이런 열들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공정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그 대화 상자를 화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그 메뉴는 바로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은 원래 그 16 버전까지는 그 메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어널라이즈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안에 여기 보시면 리스판스 스크리닝, 그리고 이제 프리디터 스크리닝 해가지고 원래는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공정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공정 품질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퀄리티 앤 프로세스라는 쪽으로 메뉴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퀄리티 앤 프로세스 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다음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상자 좌측에 역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룹 변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열들은 선택 해제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모두
128개의 변수들 중에서 118개만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 베리어블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118개의 공정 변수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공정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뭘 해주냐면 관리도를 그려가지고 이 공정 변수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 이탈이 된 점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할 그 관리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디폴트로 IMR 관리도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라면 뭐 다른 형태의 관리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콤보 상자를 누르게 되면 IMR 관리도 말고도 X발 관리도 또는 X바이S 관리도 같은 다른 관리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리도를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한 관리도를 토대로 공정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이 다 되었으면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자, 다음 같은 분석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세스 스크린 그 레포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맨 왼쪽에는 컬럼 해가지고 공정 변수에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공정 변수의 이름들이 그냥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치에 의해서 뭔가 정렬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어떤 값에 의해 정리되었냐면 바로 첫 번째 L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그 공정 변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 쪽에 군내 3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쪽에는 전체 3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군내 3포 분의 전체 3포이기 때문에 군내 3포 대비 전체 3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즉 군간 3포가 커지게 되면 전체 3포가 커지겠죠. 즉 군간 3포가 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공정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이 안정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의 값이 클수록 그 공정이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아주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점프에 예를 들면 14 버전 이렇게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스테빌리티 인덱스가 아니고 이제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라는 값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테빌리티 인덱스하고 이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는 사실은 이제 동일한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라면 스테빌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3포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반면에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라는 것은 분산값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편차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분산값을 이용해서 3포를 표현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라면 스테빌리티 인덱스가 되는 거고 분산을 이용한다라면 스테빌리티 레이시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테빌리티 인덱스가 아니고 과거 버전처럼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 이 프로세스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메뉴에서 보시면 Show Summary Column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의 현재 디폴트가 Stability Inde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Stability Ratio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tability Index에서 Stability Ratio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뭐 Stability Index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해제하고 싶다라면 아까 그 메뉴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한다라면 이때는 스테빌리티 레이시오만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스테빌리티 인덱스를 이용하든 스테빌 레이시오를 이용하든 결국 이 지표의 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내 선포에 비해서 전체 선포가 크다. 그 얘기는 결국 군간 선포가 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공정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within 시그마하고 오버롤 시그마가 나오는데요. 그 within 시그마, 오버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내 선포와 이제 전체 선포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머리에는 민과 카운트가 있는데요. 각 공정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과 그리고 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인데 여기는 이제 행의 개수가 모두 1455개 행이 있기 때문에 그 행의 개수, 즉 카운트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의 개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컨트롤 차트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컨트롤 차트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IMR 관리도를 선택했는데, 이 IMR 관리도에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레슬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8가지 관리탈 룰이 있는데, 그 8가지 관리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룰, 그 첫 번째 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리 한계를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I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를 이탈하든 또는 그 MR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를 이탈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 1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첫 번째 유형의 관리 이탈을 모두 몇 번 그 이탈했는지 그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이고, 알람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빈도를 전체 행의 수, 즉 1455로 나눈 값이 바로 알람 레이시 됩니다. 즉 관리 이탈된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latest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latest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그 관리 이탈이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IVP8 같은 경우는 이제 49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앞쪽으로 49번째 앞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관리 이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트 알람 쪽에 있는 값이 작을수록 최근에 이제 관리 이탈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값이 크다라면 관리 이탈이 발생한 지 꽤 오래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capabil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공정력 분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공정력 분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PPK와 이제 CPK가 두 가지 모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CPK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관리도를 IMN 관리도를 썼기 때문에 바로 군내 산포라고 하는 것을 D2분의 MR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군내 산포를 추정해 가지고 구한 CPK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out of spec count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스펙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분량 개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out of spec rate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분량률이 되겠고, 최근에 분량이 발생한 것이 몇 번째, 지금으로부터 최근에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 latest out of spec이라고 하는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 분석 결과를 이제 활용한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공정능력 지수가 가장 좋은 것부터 정렬해서 나타내거나, 또는 공정 지수가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나열해서 나타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만약에 나는 PPK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공정 배수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PPK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클릭하면 오름차수로 정렬이 되겠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림차수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정의 변수들을 가지고 CPK 혹은 이제 PPK 값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을까? 여기 있는 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식스 시그마를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다라면, 그 당시에 이제 퍼블락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퍼블락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기술력과 관리력,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자, 그걸 여기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그 프로세스 스크린 쪽에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예전에 식스마에서 봤던 그 퍼블락 다이어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왜 이게 유사하냐면, 그 지금 이 Y축에는 capability 해가지고 PPK가 나와 있고, 그리고 X축에는 stability index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tability index라는 것은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공정이 불안정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capability 쪽에 있는 PPK는 그 값이 크면은 공정 능력이 우수한 거고, PPK 값이 작으면 공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락을 모두 4개로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블럭에 대한 그 그림 색깔이 다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색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그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공간을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빌리티 인덱스의 값이 굉장히 낮고, 예를 들면 기준이 1.25가 되는데요. 이 값이 1.25보다 낮다는 것은 공정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PPK 같은 경우는 기준이 1.33인데 1.33보다 큰 겁니다. 즉 공정이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공정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공정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공정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오른쪽 그 위에 있는 그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정은 좀 불안정하지만 그 PPK 값은 조금 큰 그런 경우가 되겠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분홍색 부분은 그 공정도 불안정하고 공정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정에 있는 많은 공정 변수들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그 표식이 좀 다른데요. 그 표식이 어떤 건 동그라미도 있고, 그리고 세모도 있고, 세모도 방향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 표식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것과 채워져 있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변례를 보시면 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그 온 타겟인 거고, 만약에 이제 색깔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온 타겟이면서 산포가 좋은 경우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면서 색깔이 채워 있는 것은 온 타겟이지만 산포가 그 조금 커서 산포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공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네 개의 블록 안에 공정 변수가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공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고, 각 특정 공정이 지금 현재 왜 공정력이 나쁜지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이 표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로 만약에 여기 위쪽에 이제 분석한 결과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분석한 결과물에서 만약에 스테빌러티 레이쇼의 값이 이제 굉장히 작은 이런 값들이 있고, 스테빌러티 레이쇼 값이 큰 경우가 있는데, 스테빌러티 레이쇼 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들은 1.09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도가 굉장히 높은, 안정성이 높은 그런 공정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공정이 공정력이 나쁘다, 또는 어떤 특정한 공정에서 관리 이탈이 자주 발생했다, 그럼 이 공정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정을 자세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공정 변수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를 선택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만약에 관리도를 그리고 싶다, 또는 공략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는 컨트롤 차트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그 관리도와 더불어서 공정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 앞선 영상에서 공정 분석을 할 때 컨트롤 차트 빌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정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차트 빌더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컨트롤 차트 빌더에는 관리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열에 이미 그 스펙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렇게 공정력 분석 결과까지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공정 변수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정의 현안, 즉 관리 이탈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또는 CPK와 PPK 값들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프로세스 퍼포먼스 그래프를 통해서 공정의 현황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면 실제 양산되는 그 제품이 양산되는 공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